좀 치셨어요? 네, 좋아요. 이제 게시사항하고 명칭 나왔어요. 게시사항, 명칭. 게시사항.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등록증은 사무소에 게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네, 드세요. 들면서 들어요. 그 게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그래서 게시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게시는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해야 돼. 보기 쉬운 거. 그러니까 뭐 사무소에 그 벽에다 게시해야 될 건데 쫙 구석지역에 보지도 않는데 해놓으면 안 되고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그죠?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된다. 근데 뭘 게시할까? 상식적으로? 자, 일단 등록증 게시해야 됩니다. 등록증은 사본 게시를 해야 되겠어요? 원본을 게시해야 될 것 같아요. 원본입니다. 자, 거기 원본이라고 동그라미 쳤어요. 원본. 사본 게시한 게 아니에요.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야. 원본.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를 이따 배울 건데 분사무소를 내면 그 신고 필증이 나와. 분사무소 신고했다고 필증이 나오는데 그 신고 필증 원본. 그 가로 안에도 원본 동그라미.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 그 다음에 또 뭘 게시해라. DP에 넘겨보세요. 뭘 게시해야 되겠어요? 보수 요율 및 한도액표. 자, 중개, 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게시를 해야 되고 또 게시할 것이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게시해야 돼요. 원본, 자격증 원본. 여러분 학교 가면 자격증 나올 거 아니에요. 원본 게시해야 돼. 원본. 게시는 다 원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야. 근데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가로 안에. 그게 무슨 말일까?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한다. 이거 뭐요? 자격증 있는 사람만 게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공은 자격증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소공 자격증 다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모든 사람은 게시 안 한다는 소리야 도대체? 아니, 보조는 개공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개공하고 소공 밑줄 보세요. 개공하고 소공 중에서 있는 사람만 게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조는 당연히 안 한 거고 개공하고 소공 중에 있는 사람만 게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공은 다 자격증 있죠. 그럼 다 게시해야 되고 그럼 개공 중에서 없는 개공이 있어? 그렇지. 부칙개공. 부칙개공. 오 좋았어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게시 안 한다 이 뜻이야. 자, 그래서 없는 사람은 게시 안 한다. 그럼 없는 사람이 누구냐? 중개인은 자격증 없잖아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 앞뒤에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게시 안 한다. 왜? 없으니까. 그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있는 사람만 게시한다. 그 뜻이야. 중개인 X라고 적어놓으면 돼. 중개인들은 자격증이 없어. 그래서 게시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있는 사람은 다 게시해야 돼. 원본. 그 다음에 또 뭐 게시하라 그랬어요?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보험 증서. 아까 보험 들고 영업하라 그랬죠? 그럼 이것도 원본 게시해야 되겠어요? 4번. 어? 보험 증서 원본 게시해야 돼? 4번 게시해야 돼? 이것도 원본이야. 여러분들 보험 들면 보험 증서 나오잖아요. 아니, 자동차 보험 들면 자동차 보험 증서 나오고 생명 보험 들면 생명 보험 증서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원본 게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게시는 자 4번을 게시한다, 원본 게시한다. 이 네 가지야. 근데 막상 또 문제 넣으면 틀려. 사업자 등록증 게시한다. 우리 법상은 아니죠. 사업자 등록증 이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없죠. 실무교육 수료증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잖아요. 근데 막상 또 넣어놓으면 맞아, 실무교육 받았으니까 또 게시해야 돼. 그럼 다 틀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틀려. 신기할 정도로. 그렇죠. 왜 틀리지? 그러면 나도 몰라. 왜 틀리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알아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고 또 연습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얘들 교육시켜봐서 알잖아요. 얘들 교육시키면
뭐 알아도 막 틀리잖아요. 연산 같은 거 막. 그래서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정리됐고, 이제 게시사항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억지로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등록증, 자격증 게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증서 게시할 거 아니에요. 또 고객이 보수 얼마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요일표. 요일표가 있어요. 얼마만 받으라. 보수 요일표. 고객이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거 다 게시사항이 들어간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세요. 생각을 하면서 외우라고. 생각을 하면 아 이거는 왜 게시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그래야 사고력이 길러져. 사고력이. 그래야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응용력이 생기고. 공부할 때 단순 암기하면 나중에 자꾸 틀리게 돼. 문장 흐트러 버리면 틀려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사고력이 길러진다고. 사고력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막 두 문자만 따갖고 무조건 외우려 해오지 마. 그러면 그것은 사고력이 없어. 그 지문 안 뜨면 이제 틀려버려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무소 명칭 사용 금지 의무 나와 있어요? 네,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하고 사무소 명칭 사용 금지 의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무소 명칭은 어떤 명칭만 써야 되느냐? 개업공인 중개사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을 쓰든지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만 써야 됩니다. 공인 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다 써야 됩니까? 둘 중 하나만 써야 돼. 둘 중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문자를 쓰고 싶어? 둘 중에서. 이 둘 중에서 어떤 거 쓰고 싶어? 합격해갖고 이제 나중에 실무할 때. 아무래도 이거에 더 신뢰가 가죠. 아,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걸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시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혹시? 나는 이 명칭을 쓰겠다. 아직 안 해놨고, 여기는. 없어요? 누가 해놨어? 저기는 해놨을 것 같아, 여기. 안 해놨어? 좋아. 대박 공인중개사무소 생각했어요? 와, 좋았어요. 그래, 하나 생각해놨어. 대박 공인중개사. 그러면 자, 칠판 봐보세요.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문자를 썼어. 간판 내걸 때. 그러면 이건 이법 적법. 적법이야. 그럼 이건 가능한 거 보세요. 공인중개사 대박사무소 이렇게 쓰면 이 대박을 가운데다 넣어봤어. 이것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저 뒤에는 안 될 것 같고. 오, 좋았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떨어지면 안 돼. 붙어 있어야 돼. 아, 꽉 붙어 있어야 돼. 아, 좋아. 붙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아, 거기도 붙어 있어야 돼? 오, 좋아. 여기는. 안 돼? 돼? 안 돼? 돼? 괜찮을 것 같아? 뭐 괜찮다고 하는데 또? 여기도 괜찮아? 괜찮다는데? 여기 인상 쓰고 있으니까 여기는 될 것 같아? 안 돼? 좀 몰라서 아, 뭐. 아니, 그러니까 다 몰라. 지금 그 추측하는 거예요. 가능할까?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써도 되고 공인중개사 대박사무소 이렇게 써도 돼. 그럼 이건 가능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박 그러면 이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돼? 네, 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문자만 들어가면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문자가 들어가면 앞에 쓰든 중간에 쓰든 뒤에 쓰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됐어요? 관계 없어. 그러니까 아무 데나 써도 관계는 없어. 그러니까 뭐 그건 불법이지. 처벌을 받아.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됐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맞힌 거 봐봐.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이렇게 썼어. 맞아, 틀려? 뭐가 빠졌어? 사자가 빠졌어. 사람 죽여.
안 보여. 시험 볼 때 그 보이겠어? 사자 하나 빠진 거예요? 가운데 써놓을 수 있고 맞는 거 없다 그러지. 그죠? 공인중개 보면 우리도 채점할 때 우리도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갈 때 우리는 저거 본사에 가서 채점하고 있거든요. 시험지. 그러니까 가답안 나오기 전에 우리는 한 2시간 빨리 답안을 내내야 돼. 그래서 이제 채점을 하면 우리도 채점을 해. 근데 잘 안 보여. 한참 뒤에 찾았어. 그죠? 사자가 안 보여. 지금은 이제 한번 시험 나왔으니까 금방 보이는데 처음에 그 지문이 딱 떴을 때 잘 보이냐고. 잘 안 보이지. 한참 만에 찾았지. 그죠? 근데 시험 볼 때는 어때요? 1분만 하나씩 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바빠 안 바빠? 바빠. 그러니까 한 번 놓치면 2번 다시 돌아오기가 참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못 풀면 거의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쭉 지나가서 그때 풀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만 들어가면 앞에 쓰든 뒤에 쓰든 중간에 쓰든 관계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죠. 대박 부동산 중개 맞죠? 부동산 대박 중개 맞죠? 부동산 중개 대박 그래도 맞죠? 문자 배열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둘 중 하나만 쓰면 돼요. 근데 개공 중에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중개인들이 있잖아요. 중개인들은 자격증이 있는 개공이에요? 없는 개공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자만 써야 돼? 부동산 중개 이것만 써야 돼. 왜? 자격증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문자를 쓰면 안 돼. 근데 한번 써봤어. 못 써, 쓰지 말라는데 한번 써봤어. 어떤 제재에 들어가겠어요?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들어가요. 과태료 사유에 들어가고 이분들도 이 문자를 안 쓰면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개공들이 위반하면 전부 다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이제 우리 과목에 이제 벌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벌칙은 그때그때 들어봐.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지금 당장 외우려면 잘 안 되고 듣다가 보면 이제 외워져.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 아닌 자는 그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러면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만 쓰라 그랬죠? 공인중개사무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용 금지라는 것은 이제 개공이 아닌 자는 이걸 쓰지 말라 이 말이야.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걸 사용하지 말라. 그러죠? 아닌 자가 써버리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가 버려요. 징역 벌금 들어간다고. 벌칙이 무거워 가벼워? 무겁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명칭 사용 금지 의무 나와 있죠? 이분들이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들어갑니다. 아주 벌칙이 무거워요. 아닌 자가 써버리면. 개공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아닌 자가 써버리면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우리 다 여러분들 주고 합격해갖고 중개할 때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간판 내걸 때. 그렇죠? 그거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꼭 시험 점수 뺀다 보다는 우리가 직접 이제 개업할 때 간판을 어떻게 내걸 것인가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표시 광고 이것이 이제 뭐 재작년에 신설된 건데 그 1번 보세요. 개공 동그라미 쳐세요. 3번에서 동그라미. 개공이 의뢰받는 중에 표시 광고를 하려면 사무소 개업공인인수에 관한 사항에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성명을 명시해야 된다. 그 지문 있죠? 세 번째로 사무소 명칭 동그라미.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 하고 소재지 및 연락처하고 개공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입니다. 이것을 표시 광고할 때 명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표시 광고할 때 허위 광고하지 말란 소리야. 광고 칠 때. 그러니까 반드시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써야 되고 개공 성명 써야 되고 소재지 및 연락처 써놓으면 허위 광고 안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아닌 자 밑줄 보세요. 아닌 자는 그걸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아닌 자가 누구예요? 개공이 아닌 자가 누구냐고. 부칙 6조 2항은 개공이요 개공. 보조인이나 소공 일반인 다 말하는 거예요. 보조인하고 소공도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대거 학원으로 몰려들었잖아요. 소공이 천안에 있는 소공들이 아니 보조원들이 표시 광고 못하니까 자기들이 광고 쳐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확보해야지 돈이 되거든요. 자기가 해야지 나눠먹기식으로 성과를 올려서 돈을 받는데 이걸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신설이 됐거든요. 후반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고 작년. 그러니까 이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못하니까 학원으로 이제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보조만 하다가 젊은 층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 광고 하라 하지 말라. 광고를 해야지 영업이 될 거 아니에요. 광고를 못하게 해버리면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공들만 표시 광고를 하라. 근데 표시 광고할 때 허위 광고 못하게끔 개공 성명 기재를 해야 되죠. 그렇죠? 또 뭐요? 소재지, 연락처, 또 사무소 명칭 이런 걸 다 써서 광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되기 쉽죠? 쉬워 어려워? 좋아. 전용반.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중 등록 금지 또 뭐요? 오른쪽 이중 소속 금지,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등록증 양도 대여 하지 말라. 이거 뭐 큰 내용 없고 등록증 빌려주지 말고 빌려 쓰지 말라 이런 말이고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 들어갈게요. 이중 등록이 뭐요? 말 그대로 몇 번 등록했다. 2번 등록한 걸 하라 하지 말라. 또 이중 소속 양쪽에 취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 오늘은 이 개념 잡을 건데 자 이중 등록부터 들어갈게요. 또 질문 던질게요. 제가 질문한 것은 동그라미 아니면 네모. 자 이거 맞춰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동그라미 임원 10명 했죠. 한 명도 못 맞췄죠. 자 이거 맞춰보세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거요. 사무소 같아? 아니에요. 이게 서북구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서북구. 천안이 서북구.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있잖아요. 5월달 되면 다 맞춰. 여기서 그리면 뭔지. 이 동그라미 사람이 됐다가 물건이 됐다가 지역이 됐다가 막 다 다르거든요. 구가 됐다가. 그래도 한 5월 되면 다 맞춰. 지금은 황당하죠. 칠판에 그려놓고 이건 뭐냐. 그렇죠. 나는 강의 들어본 적이 저런 강의 처음이야. 막 그럴 거 같죠. 그렇죠. 근데 봐봐. 서북구에서 등록을 했어요. 한 번. 그리고 또 등록을 했어요. 그럼 몇 번 등록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건 조금 더 쉬워. 이건 뭐고 이건 뭘 것 같아요? 그렇지. 서북구하고 동남구. 지금 봐 맞히잖아요. 여기는 서북구하고 동남구. 자, 서북구에서 등록을 하고 또 동남구에서 또 등록을 했어. 이것도 무슨 등록?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자,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건 조금 더 어려워. 자, 이건 동글동글하네. 이건 뭐고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전혀 감 안 오죠? 어차피 못 맞힐 거예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봐. 이건 종별이에요, 종류. 중개인, 부칙 6조 2항. 중개인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래도 등록증은 있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여기서 영업해요. 하면서 천안 샤롬에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어, 중개인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자격증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면 이걸 폐업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대로 영업하면서 또 등록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것도 무슨 등록? 이중 등록이야. 여기는 원래 했던 자기 중개인 등록증 가지고 있고 자격증 따가지고 공인중개사 또 등록하면 이것도 무슨 등록? 근데 폐업하고 가면 관계없고 그런 관계없는데 폐업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문장으로 풀면 뭐예요? 관할구역 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중등록, 관할지역을 달리한 이중등록, 종별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를 말해요. 종별을 달리한 이중등록. 이걸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30페이지 마지막 줄 후단 동일 등록관청 동그라미, 오른쪽 첫째 줄 등록관청 달리 동그라미, 종별을 달리 동그라미. 그 세 가지 그거예요. 자, 이게 동일 등록관청, 등록관청을 달리, 종별을 달리. 개념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이중 등록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도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이야. 벌칙은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이중 등록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도 많지만은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우리 법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됐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처벌받고 하라는 거 안 하면 또 처벌받고 그래요. 다 벌칙이 있어. 이중 등록 하지 말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중 소속 그 세 줄 한번 읽어보세요. 의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의 세 줄 읽었어요? 그럼 칠판 보세요. 이중 소속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예요. A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B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어요. A 개업공인 중개사도 있고 B 개공이 있는데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영업을 해요. 근데 B가 친구인데 친구 밑에 A가 서공으로 취업을 했어요. 자, 보세요. A는 지금 여기서는 자기가 사장이죠, 사장. 그렇죠? 그건 친구 B 밑에 뭘로 들어갔어요? 서공으로 취업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장이고 친구 밑에서는 뭐요? 서공. 이 양쪽에 근무하고 있죠. 이거 이중 소속이에요? 아니에요. 이중 소속이야. 개공이 다른 개공 소공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개공이 다른 개공 소공이 되는 걸 말한다. 이중 소속. 이걸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니 자기 사장만 하라고. 한쪽에서는 사장하면서 다른 때 저 취업해갖고 또 돈 벌고 하지 말라.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이중 소속인 거 봐보세요. A 개공이 사무소 가지고 있고 B 개공도 사무소를 각각 가지고 있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C라는 소공이 A 밑에 있는 C 소공이 이 B 밑에 또 취업을 했네. 그럼 이 C 소공은 양쪽에서 근무하고 있죠. A 밑에서 근무하고 누구 밑에서? 이거 이중 소속이냐 이 말이야. 이것도 이중 소속입니까? 오전에는 A 밑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B 밑에 근무하고 이것도 이중 소속이야?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 소속이야. 양다리 걸치지 말라. 옛날에 이 이중 소속 금지 제도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 오전에는 A 사무소, 또 오후에는 B 사무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A 가지고 있는 매물이 있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걸 갖다가 B 사무소에서 일할 때 거기서 계약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A가 피해를 봐 안 봐? 봐줘. 어차피 C는 자기 돈 벌려고 계약만 성사시키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A 매물을 갖다가 B 사무소에서 영업하면서 일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근무해서 하라 하지 말라. 이것도 이중 소속. 그럼 이건 이중 소속 된가 봐봐.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좋아. D라는 중개 보조원이 있어요. 보조원. 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쪽에 또 취업을 했네. D가. 이것도 양쪽에 취업을 했어 안 했어요? 그럼 이거 이중 소속이냐 이 말이야. 보조원이 양쪽에 취업하면 이중 소속이냐 이 말이야. 이중 소속이야? 이중 소속? 왜 말 안 해? 이중 소속이 아니야? 아, 양쪽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 그래서 말 안 했구나. 네, 좋아. 그 옆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그거 좋아. 아니 이중 소속인데 저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 안 걸린다. 네.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거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쨌든 A나 뭐 이런 회사에 피해를 주잖아요. 이중 소속이다. 아, 처벌 받는다. 아, 책이 안 된다고 써 있어. 아, 금지책 봐버렸어요? 아주 이것도 이제 컨닝 능력인데
컨닝도 공부를 해야지 컨닝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이중 소속이요. 그럼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보존 그 보존 있죠. 거기 의에 보면 소공, 보존, 임원, 사원 다 들어 있잖아요. 보존도 양쪽에 채우면 안 돼. 안 돼. 이거 다 이중 소속.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양쪽에 근무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개공이 됐건 소공이 됐건 보존이 됐건 임원, 사원이 됐건 양쪽에서 근무하면 안 돼. 저것도 나중에 배우고 있지만 벌칙이 아주 많아. 징역 벌금 다 들어갑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그래서 이중 소속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3번 등록증 양도돼요? 양수돼요? 받지 말라. 등록증 빌려주거나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빌려서도 안 된다. 그것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돼요? 하지 말라.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되게 쉽죠? 그렇죠? 아 좋아. 100점 맞을 일만 남았다. 그렇죠? 근데 수험생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안 나와? 그래. 그런 경우 수없이 내가 들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해야 되고 반복해서 해야 되고 달달달 해야 돼요. 거기에만 끄떡끄떡 해갖고는 점수가 안 나와. 달달달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 소멸. 그건 간단하게 볼게요. 효력 소멸이란 뭐냐면 등록을 했다가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등록을 했다가 효력이 없어진 거 효력 소멸인데 세 가지가 있죠. 거기 사망, 개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 법인 개공이 해산, 사망 해산은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왜 사망하면 효력이 없어져 볼까? 등록했다가 등록이란 것은 일신 전속적입니다.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하면 그걸로 끝나. 만약에 일신 전속적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사망하면은 자식이 물려받아서 중개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돼. 왜? 본인에게만 등록 효력이 있다. 그래서 그래요. 법인 해산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잘못해갖고 등록이 뭐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어버려요. 잘못해갖고 등록이 취소되면 효력이 없어져. 그리고 스스로 그만두어요. 폐업 신고해도 효력이 없어져. 몇 가지? 세 가지. 사망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 사망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 효력 소멸. 자, 무등록업, 무등록 중개업이 뭐예요? 등록 안 하고 영업. 자, TP 넘겨보세요. 등록 안 하고 영업한 사람을 무등록이라래. 근데 그 유형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아니에요. 사실은 1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이거 하나인데 왜 2번, 3번, 4번, 5번이 있을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망하면 효력이 있어져 없어져? 그러니까 사망한 다음에 업무를 하면 무등록이 되고 또 취소되면 효력이 없어져 버리죠. 무등록. 폐업 신고하면 효력이 없어지죠. 무등록. 그러니까 등록 안 하고 한 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5번은 아까 신청만 해놓고 하면 무등록이라고 아까 했죠. 아까 그래프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등록 안 하고 영업하는 사람이 무등록이다. 그다음에 효력. 그럼 무등록업이 효력이면 거래계약은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유효. 이게 무등록업자가 계약해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건 아니야. 처벌만 받는 거야. 처벌. 처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무등록업자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거 무등록은 쉬우니까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 사유가 들어갑니다.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됐죠?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들어갑니다. 이제 결격 사유가 더 중요한데, 결격 사유. 수험생들이 결격 사유 파트를 어렵게 느껴. 왜? 이건 원래 이제 형법에서 나온 용어들이 많아요. 형법. 여러분 형법 안 배웠죠? 그래서 이제 뭐 민법이나 형법에서 나온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 이거 이제 시험 나오면 문제가 쉽게 나오면 쉬운데 이 파트는 어렵게 나오면 되게 까다로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고 쉽게 나오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거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결격 사유. 그러면 아까 등록을 하려면 결격 사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격 사유가 오면 등록 후 결격 사유로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결격 사유 그러면 등록 후 결격 사유를 말하는데 결격 사유 내용 나와 있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원래 법 조문상 12가지나 돼요. 결격 사유가. 근데 5가지로 압축을 할게요. 첫 번째가 제한 능력자.
두 번째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령자. 네 번째가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자, 공인중개사법 줄여서 2법. 그 다음에 임원 사원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어요. 자, 다시. 자, 제한능력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수령자, 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임원 사원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이렇게 들어간다고. 됐어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누가 돼요? 자, 미성년자가 있고 또 피한정 후견이 있어요. 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과목에서 다룬 건 세 가지. 뭐 피특정 후견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과목은 세 가지. 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 피성년. 그럼 미성년자는 어떤 사람 미성년자래?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 19세부터 성년입니다. 원래 20세였는데 한 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19세가 되면 성년. 19세 미만이 이제 미성년자고. 그러면 이분들은 중개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결격 사유는 중개업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뭐냐면 등록 자체가 안 되고, 결격 사유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소공이나 보조원, 임원, 사원 다 될 수가 없어요. 보조원, 임원, 사원으로 종사할 수 없다. 등록도 안 되고 임원, 사원으로 종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격사유 있는 자는 중개업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럼 미성년자는 당연히 중개업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미성년자는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 네. 2학제 배웠죠. 시험 볼 수 있다고.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미성년자들. 그래서 뭐 고등학생들이 야간반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업 받으러. 천안에서도 이 앞전에 2년 전에 그 학생이 다녔는데 야간반으로 주간 내내 학교 갔다가 야간에 또 7시부터 10시까지 또 수업 받고 얼마나 힘들어. 하루 종일. 그렇죠. 그래갖고 다닌 사람도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개업 못하게 막아놨다고. 근데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자격증 취득했다는 것은 중개업할 욕심이 있다는 소리죠. 그럼 못하게 막았잖아요, 법에서. 그러면 연구를 합니다, 미성년자가. 어떻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 동의를 받아보자. 부모 승낙을 얻으면 과연 중개업할 수 있지 않을까? 부모 동의를 받아봤어요. 중개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았어. 중개업해, 못해? 못해? 미성년자니까? 안 됩니다. 아주 좋았어요. 중개업 X.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가 또 연구를 합니다. 나는 기어코 중개업을 하고 싶다. 성년 되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해버리자. 그러면 왜 결혼할 생각했어요? 민법에 보면 결혼하면 성인으로 봐. 성년 의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년으로 보면 혼자서 계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해봤어. 성년 의지가 됐어. 그럼 중개업 해? 아, 결혼했는데 중개업 못해? 왜? 미성년자니까.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미성년자들은 자격증 취득했더라도 부모 동의를 얻어도 중개업 못하고 결혼을 해도 못해. 그럼 결국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를 먹는 수밖에 없어요. 나이를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19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 뭐가?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참고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 여러분도 공부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1년간 하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또 지쳐 이제 한 3월달 되면 이제 지겹거든. 그렇죠. 그러면 또 슬럼프 받고 그런데 그걸 잘 극복하셔야 돼. 학원 나오다 보면 극복이 돼 자연적으로. 안 나오면 이제 그 2달 그냥 가버려요. 그럼 이제 3달째는 아예 나오기 싫어. 공부 포기하게 된다고. 나오다 보면 일주일 슬럼프 오더라도 또 한 일주일 지나면 잡혀요.
이렇게 또 경쟁력도 생기고 옆 사람 셈도 나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 개념 잡습니다. 피한정후견이 뭘 것 같아요?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피한정후견. 피한정후견. 그렇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 그 사유.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동그라미. 그러면 피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장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피한정후견이 아니고 그 요건이고. 그러면 결국은 사무처리 능력이 그걸 요건을 갖춰서 사무처리 능력이 뭐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피한정후견이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무슨 심판? 개시 심판을 받아야만이 피한정후견이야. 그러면 아무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개시 심판을 받지 않으면 피한정후견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노령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 그럼 노인들이 바로 피한정후견이 돼? 아니잖아요. 그럼 노인이 됐더라도 뭘 받아야 돼?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지 피한정후견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질병이 있고 나이가 들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개시 심판을 안 받으면 피한정후견이 아니야.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판이요. 법원으로부터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게 중요하고. 그럼 피성년 후견이 뭐예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서 이건 똑같고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이에요, 결여요? 결여입니다, 결여. 더 많이 간 사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결여됐다 해서 바로 피성년 후견이 돼? 아니죠. 성년, 후견, 무슨 심판?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피성년 후견이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개시 심판이 중요하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건 질병이 있건 장애가 있어도 개시 심판이 안 떨어지면 피한정후견이 피성년 후견이 아니다.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사무처리 능력이 회복돼야 되겠죠. 그럼 회복됐다 해서 바로 벗어난 게 아니고 무슨 심판을 받아야 돼?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 이건 법원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한정후견 종료,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지. 그러면 결격사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이거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래 안 그래? 이때가 결격사유야. 그럼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없어? 있다고 했잖아, 이 앞제. 결격사유 중에 다 시험 볼 수 있어.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 개시 심판 받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면 돼. 자격증 나와. 합격하면 나와. 포기만 하면 돼. 왜? 저분들은 막 찍으면 다 맞아버려. 무아지경 상태에서 막 찍으면 다. 그렇죠? 됐어요? 그 안 해봤죠? 아니, 그 로또 복권도 맞히는데, 아니 모르는 거 찍어서 한 서너 개만 맞춰도 합격할 수 있어요. 공부해갖고 서너 개 맞히기는 되게 많이 시간이 필요하지만 운 좋게 찍어갖고 서너 개 맞춰봐. 얼마나 좋아. 그거 그죠? 포기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그 서너 개 더 맞아갖고 합격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은 못하되 시험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종합 정리하면 개시심판부터 종료심판까지의 결격. 미성년자는 19세가 넘어서야지 벗어나.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결격 사유 이건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예, 끝났어. 제한능력자 끝. 그럼 이제 뭐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파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냐 앉아? 결절해서 뭐라래? 파산자란다.
자, 그러면 그 2번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나와 있습니까? 거기 의 두 줄만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잘 겠죠?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복권대. 그럼 이제 파산자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빚을 많이 져서 여러분들 그 사업하다가 빚을 많이 져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채무 갚을 능력이 없다고. 그 사람이 파산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 완제 능력이 없더라도 채무 완제 능력이 없는 자는 빚쟁이지 말 그대로. 그렇죠? 완제 능력이 없다고 해서 바로 파산자가 된 거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선고를 받아야 돼. 이게 중요해요. 이 선고가 떨어지지 않으면 파산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빚을 많이 졌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가 떨어져야만이 파산자라고.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복권이 돼야 돼. 여기는 이제 취소란 말을 쓰지 않고 복권이란 말을 써요. 그럼 복권 되려면 어떻게? 빚 다 갚아야 되겠죠. 빚 갚고 나서 법원에다가 복권을 해주세요. 복권을 해달라. 그래서 복권 신청을 합니다. 그럼 복권이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결격사유는 결국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산 선고 될 때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럼 이것도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이 기간 동안 중개업 하지 말라.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자격증 없는 사람 시험 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요? 네, 그래. 자격증 없는 사람 취득하면 돼. 중개업은 못 하는 거예요. 취득하더라도 기다려야지. 복권 될 때까지. 자, 그래서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복권 결정 동그라미 2번에 복권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 뭐 이것도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복권이 돼야만이 벗어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파산 선고를 받으신 분 여기 안 계시죠? 시험 보는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 그렇죠. 복권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 간혹 가다가 파산 받았다고 또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이게 서울시험청에 옛날에 한번 왔어.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한 몇 명 받고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도 한두 분 받고 공부하러 오신 분들 어차피 뭐 결격사유 지나면 중개할 수 있으니까 자격 취득하는 경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수영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수영자는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법 조문을 숙지한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근거 이상의 뭘 받고? 근거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뭐가 되거나 종료되거나 그 다음에 집행이 뭐가 되노? 면제되노.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일단 공부할 때 처음부터 법 조문을 외우려고 생각하세요. 수영자만큼은 법 조문 외우고 근거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노. 몇 년? 3년. 자, 그러면 그대로 해석 들어갑니다. 근거 이상이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나라 형벌을 또 다 뒤져봐야 되네. 형법. 우리나라 형벌 체계가 어떻게 돼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요? 사형. 또 징역. 이제 무기유기 나눠진대. 안 나누면 징역. 그 다음에 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형벌. 징역, 근고, 또 무슨 형벌이 있어? 9가지나 돼. 우리나라 형벌 엄청 많아. 예? 집행유예는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만 찍어봐. 아직도 많이 남았어. 6개나 남았어. 그 중에 하나만 찍어봐. 벌금, 그렇지. 벌금도 있어. 또 그거 오로지 하나씩인가? 예, 자격 상실이라고 들어봤어요? 자격 상실도 형벌 중에 하나고
자격 정지도 형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벌금이 있고, 구류도 있어. 구류 산다 들어봤어요? 과료도 있어요. 과태료가 아니라 과료. 과태료는 형벌 아닙니다. 질서 버리지. 또 이제 마지막 하나 또 무슨 형벌이 있을 것 같아요? 몰수라고 있어. 몰수. 뺏어가는 거. 자, 몰수. 그래서 총 몇 가지? 우리나라 형벌이 이렇게 많어. 근데 다 모르고 살아왔죠. 그 이유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죄 안 짓고 사는데 뭐 필요가 하냐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 형벌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이거 위로 갈수록 무거워, 가벼워? 밑으로 갈수록. 형은 경중이 있어요. 그래서 경중이 있는데 위로 갈수록 무겁고 밑으로 갈수록 가벼워. 그럼 뭐라고 표현해서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이상? 근거 이상이니까 근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 이상이니까 뭐예요? 사형, 징역, 근거까지 근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 들어가잖아요. 사형, 징역, 근거. 근데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당하면 벗어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징역 근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사형 징역 근거인데 실질적으로는 징역 근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형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사형은 뭐 대충 알 거고, 징역하고 근거는 뭐예요? 징역도 대충 알 건데, 근거는 뭐예요? 근거형. 이제 근거형을 선고한다. 근거형을 때린다. 뭐. 근거. 보석금? 근거 그러니까 돈 생각나서 보석? 아, 그러니까 돈 내고, 근거라니까 오로지 근거 생각, 돈만 생각난다. 좋았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더만 돌고? 그러면 징역은? 그것도 가둬두는데 노동하는 거? 예. 그게 똑같아요. 징역하고 근거는 큰 차이가 없고, 둘 다 교도소에 수감을 합니다. 신체적 자유를 구성하는 건 똑같고, 다만 차이는 뭐냐면, 여기잖아요. 강제적으로 일을 시킨다, 안 시킨다? 시켜. 근거는? 이 차이밖에 없어. 기간도 똑같아요. 기간도, 그러죠? 기간도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하면 50년까지. 기간도 똑같아요. 다만 차이는 강제적으로 일을 시킨 것을 뭐라 그래요? 징역.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안 시킨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교도소 하루 이틀 일 안 한 건 편하겠지만 10년씩 일 안 하고 있어봐. 그게 더 힘들겠죠? 일한 게 더 낫겠죠? 근데 왜 징역을 더 무겁게 받까? 근거는 자기가 일을 신청해서 할 수 있어. 강제적으로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경중을 따질 때는 징역을 더 무겁게 봐. 무기, 유기가 안 따졌을 때. 그거 따져버리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안 따지면 일반적으로는 징역을 더 무겁게 보여요. 이해됐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근거 이상 이거 세 가지를 말하고, 그럼 자격 상실은 일정한 자격, 선고권, 피선고권, 고급 공무원이 될 자격 이런 걸 박탈시키는 것이 상실. 일정 기간 못하게 한 것이 정지. 여기서 자격이란 것은 선고권, 피선고권, 고급 공무원이 될 자격 이런 걸 말해요. 그죠? 국회의원 나갈 자격, 선거할 권리 이런 걸 박탈시킨 걸 상실, 정지. 그럼 벌금은 돈 내는 거죠. 과료는 돈 내는 거죠. 그럼 차이가 뭐예요? 금액. 이건 얼마 이상? 5만 원 이상. 여기는 5만 원 미만. 됐어요? 그럼 구류는 뭐예요? 구류가 뭘까? 기간. 근거하고 똑같아요. 기간에서 차이가 있어. 기간. 여기는 1개월 이상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는 30일 미만. 그래서 이제 기간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일 안 시키고 가둬놓은 건 똑같아요. 구류. 이해됐어요? 몰수는 뺏어가는 거, 범죄 사용한 물건들. 범죄 사용한 물건들 있잖아요. 이걸 몰수시키는 걸 몰수라래. 그래서 이제 뭐 형벌이 이렇게 되는데, 형벌을 뭐 우리 시험에는 뭐 형벌이 나온 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에는 나오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형벌
필요 없고 일단 이거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근거 이상이라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근거 이상은 사형, 징역, 근거. 됐어요? 됐어요?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와요? 집행이 뭐가 됐다? 종료됐다. 집행이 종료됐다는 건 딱 두 가지.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은 몇 가지? 두 가지. 뭐가 있어요? 만기석방하고 가석방 제도가 있어요. 자,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은 만기석방하고 가석방 제도가 있는데 만기석방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자, 왜? 여기 봐보세요.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3년. 그러니까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간 중개업 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가 만기 출소했잖아요. 징역 살고 나왔다고. 그럼 바로 중개업해? 몇 년간 기다려야 돼? 3년 기다리면 돼. 그럼 중개업 할 수 있어. 이거고. 근데 이제 가석방이 문제예요. 가석방이라는 뜻이 뭐요? 가석방.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내보내주는 거예요.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뭐 한다? 원래 징역 10년 받았으면 10년 살아야 되잖아요. 한 7년 사니까 나가라. 가석방 시켜줘. 그럼 어떤 사람 가석방 시켜줘? 착실한 사람?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착실한 거예요? 아, 말 잘 듣고 수용생활 잘하고 재범 우려도 없고 그럼 이제 그 선별해서 가석방 시켜줘요. 그럼 잘 봐보세요. 그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에서 나올 수 있을까?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에서 나올 수 있느냐고. 나올 수 없어. 있어요. 이분도 가석방 대상이 돼. 저분은 이제 무기징역 받았으니까 걱정 없다. 그러죠. 가석방에서 나올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조건이 있지. 최소한 10년 이상 수용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석방 대상이 돼. 그러면 이분들은 집행 종료 시점이 없잖아요. 우리 법에서 종료된 날부터 몇 년간 중개 못 하랬어요? 3년. 근데 종료 시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형법에서 일률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이때가 종료로 보는 거예요. 집행 종료. 몇 년 지나면? 그럼 언제부터 10년을 봐야 돼요? 가석방 된 날로부터. 가석방 시부터 10년이면 집행 종료. 그러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러니까 중개업 하려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돼? 3년 또 기다려야 돼. 그러면 조합 몇 년 기다려야 돼? 13년을 기다려야 돼. 나오더라도 13년 기다려야 돼. 나오더라도 몇 년 기다려야 돼? 그래프로 그려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A란 사람이 무기징역형을 받았어. 그러면 계속 교도소 사는데 한 12년 정도 사니까 정부에서 가석방 시켜줬어요. 그럼 어차피 여기는 교도소 있으니까 중개업 못하겠죠. 그럼 나왔어. 가석방 이제 나왔다고, 일반인이 됐다고. 그러면 이때부터 몇 년을 종료로 봐? 이 10년이 지나면 종료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또 몇 년? 3년이 또 지나야 돼.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몇 년 기다려야 돼? 13년이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럼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중개업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최소한 교도소에 나온 뒤부터 13년간 기다려야 돼. 13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 종료 시점을 잘 알아야 돼. 자, 종료 시점. 무기는 몇 년? 10년. 10년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그때부터 또 몇 년? 3년. 3년이 되는 거고. 유기는 언제 종료로 봐요? 유기형? 자녀 형기가 뭐가 됐을 때? 자녀 형기가 경과된 것을 종료로 보고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 벗어난다. 그러면 잘 봐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A라는 사람이 쭉 영업하고 왔는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한 7년 정도 복역을 하니까 정부에서 가석방 시켜줬어요. 그럼 이때 이제 나왔단 소리죠? 그러면 이때 자녀 형기 몇 년?
3년에다가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 이게 종료니까. 이때 3년. 그러면 나오더라도 몇 년 기다려야 돼? 6년 기다려야 돼. 이해됐어요? 이게 자녀 형기 경과를 종료로 본다. 자녀 형기 경과를 종료로 본다. 자녀 형기 경과를 뭘로 본다? 자녀 형기 경과를 뭘로 본다? 자녀 형기 경과를 뭘로 본다? 그래서 자녀 형기 경과 플러스 3년, 10년 플러스 3년. 됐어요? 네, 그 종료 시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 무슨 시점? 종료 시점. 종료 시점을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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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하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이 면제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다.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1시간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쉬었다가 할 거예요. 이건 쉬었다 할 건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칠판을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계속 이어서 해야 되니까. 됐어요? 예. 자, 휴식 같습니다.